지금 현재 평가가 개박살 나버린 게임이죠. 보더랜드 4입니다. 요즘 2K 게임 분위기가 처참한데 그나마 평이 가장 좋았던 보더랜드마저 개하장 나버린 것 같네요. 일단 요 게임도 제품 키를 지원받아서 플레이했습니다. 근데 이번만큼은 진짜 제품 키를 지원받은 게 신의 한 수라고 해야 될까요? 다들 아시겠지만 스팀 기준 85,000원, 디럭스 에디션은 12만원, 155,500원에 엄청나게 비싼 게임인데 만약 제가 이걸 제 돈 주고 구매했다면 지금쯤 책상에 엎드려서 남한테 말도 못하고 개찐따같이 훌쩍거리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 정도로 재미없나요? 라고 물어보실 것 같은데 솔직하게 말하면 시스템 같은 것들이 전작보다 조금 나아진 것 같기도 하지만 별 차이를 못 느끼겠고 그냥 전체적으로 게임이 2편, 3편, 4편 다 비슷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냥 전작들의 연장선인 게임? 제 생각엔 2, 3편을 아무리 재밌게 하셨더라도 또 이렇게 별 변화 없이 똑같은 느낌으로 만든다면 유저들이 좀 물리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확실히 풀프라이스 주고 사기에는 돈이 많이 아깝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거기에 게임을 좀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2K 게임 같은 경우에는 할인도 금방 들어가고 보더랜드 시리즈는 좀 지나면 무료로도 좀 풀리는 편인지라 진짜 찐팬이 아니라면 기다렸다가 구매하라고 했을 텐데 이번만큼은 찐팬들마저도 좀 기다렸다 사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작들의 연장선의 게임이면 이번 방에 재미는 있는 거잖아. 왜 박살 났을까 라고 하신다면 여기서부터 좀 중요한데요. 최적화와 각종 버그 그리고 오류 현상들 때문입니다. 일단 처음 시작하면 영문판으로 시작하는데 옵션에서 자막을 한글로 바꿔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스팀에서 보더랜드 4 속성에 들어가셔서 언어를 한글로 바꿔주고 그리고 게임을 시작해야 돼요. 제 컴퓨터 기준 4K 매우 높은 옵션으로 플레이했고요. 업스케일링, FSR 그리고 품질은 균형으로 해놨고 프레임 생성 켜기로 플레이했습니다. 이 게임이 그나마 라데온에는 잘 맞는 건지 저희 집에선 컷신은 30프레임, 게임 60프레임 고정으로 잘 돌아갔고요. 프레임 드랍은 없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집 모니터가 60프레임까지라서 그 위로는 측정을 못했는데 아마 멀티로 플레이하시는 분들은 FPS 게임이다 보니까 120프레임까지 나와줘야 할 테니 조금 빡셀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포스 5000번대 쓰시는 분들은 50프레임 이하로도 프레임 드랍이 좀 있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리고 저도 좀 진행하다 보니까 스터터링이 아주 가끔씩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래도 저희 집 기준으로는 싱글 게임을 즐기는 데는 최적화 때문에 뭐 문제가 있을 정도는 아니었으나 현재 많은 분들이 프레임 드랍으로 고통받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른 리뷰들도 좀 찾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맞다. 그리고 저희 집 같은 경우에도 이거는 확실히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던 건 진짜 주기적으로 CPU 온도가 70도에서 80도까지 자주 올라갑니다. 보통 아무리 고사양 게임을 플레이하더라도 거의 그래픽카드로 돌리는 게 일반적이고 CPU는 로딩이나 쉐이딩 같은 거 할 때만 순간적으로 가끔 올라가는 정도가 정상인데 이 게임은 그냥 게임 도중에 주기적으로 CPU 온도가 확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합니다. 상당히 불안정하다고 느껴졌어요. 이러고 보니까 저희 집도 불안하긴 하네요. 그리고 또 다른 큰 문제점은 바로 오류들인데요. 저는 아직 겪지 못한 오류들인데 게임 처음 시작하면 쉐이딩 부분에서 오류가 나서 게임 자체가 실행되지 않는다는 분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거기에 크래시까지 자주 터진다는 분들도 있었고 진짜 오류 자체가 상당히 다양했어요. 저는 그나마 좀 사소한 버그 한번 걸린 게 게임을 시작했는데 사운드가 아예 먹통이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배경음악이랑 총소리 이런 게 전혀 나오지 않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그래도 다시 완전 껐다가 키니까 해결되긴 했는데 이런 사소한 자보류들도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냥 게임을 떠나서 시스템적으로 지금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컷신이 30프레임 고정인데 이게 좀 어이없기도 했거든요. 영상으로 나오는 컷신이면 모르겠는데 그냥 게임 화면 그대로 진행하는 형식의 컷신인데 이게 왜 30프레임 고정으로 해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상당히 답답했습니다. 지금 이 게임을 리뷰하는데 대부분의 이야기가 게임적인 내용이 아니라 죄다 시스템적인 오류밖에 없습니다. 이 정도면 제 생각엔 아직 게임 개발 중이라고 말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렇게 미흡한 점이 많았다면 출시를 좀 연기하는 게 나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해도 8만원, 10만원 주고 구매할 가치는 충분히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게임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작들의 연장선이라고 말씀드렸듯이 게임 자체는 그래도 평타이사건은 합니다. 타격감도 아주 좋고 무기 파밍하면서 하는 재미가 있어요. 거기에 난이도가 전작들보단 조금 더 어려워졌지만 어차피 난이도 조절이 있는 게임이니까 본인 타입에 맞게 하시면 될 거고 저는 일반 난이도로 했는데 중간중간 좀 죽어가면서 플레이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보더랜드 시리즈는 그 특유의 개그 코드라고 하나요? 헛소리 같은 것들이 좀 잘 맞아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코드가 잘 맞지 않아가지고 웃기지도 않고 오글거리는 것도 아닌 것이 좀 병신 같은 것들도 있지만 또 병만 느낌 나는 거는 또 아니고 차라리 이런 감성보다는 JRPG 오글 감성이 좀 더 잘 맞는 것 같았습니다. 그나마 총 쏠 때의 타격감 재미랑 캐릭터 성장 그리고 무기 세팅하는 재미 이런 것들로 플레이 중이긴 한데 제가 하고 있는 캐릭터가 근접 공격도 같이 할 수 있는 캐릭터인데 이게 조작감이 졸라 구립니다. 다른 캐릭터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튼 이게 근접 나이프만 뽑으면 조작감이 얼마 전에 한 메기솔 델타가 돼버려서 좀 짜치더라고요. 그리고 플레이를 좀 하다 보면 탈 것도 생기는데 바이크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조작감이 진짜 구립니다. 이건 마치 마피아 자동차 경주를 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여하튼 이런 악조건 속에서 플레이를 이어가고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보더랜드 입문해볼까 하시는 분들은 그냥 가끔 무료로 풀리거나 할인하면 몇천 원이면 살 수 있는 보더랜드 2편, 3편으로 입문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4편은 굳이 안 해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보더랜드 찐팬분들은 할인까지 존버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아니면 지금 시스템적인 문제가 많은 것들, 이런 것들이 전부 패치된 뒤에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냥 단순하게 게임만 봤을 땐 팬분들이 플레이하시기에 그래도 적당히 재밌게 할 정도는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